차주영은 데뷔한 지 9년차 된 대한민국의 여배우로 2012년 공개됐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주목받았던 배우다. 주목받은 지는 별로 오래되지 않았지만 데뷔한 지 꽤 된 만큼 주연으로 활동했던 기간이 긴데 현재는 메인으로 주연을 맡을 정도로 체급이 커졌고 특유의 파묵파탈 이미지로 팬층도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170cm의 큰 키와 몸매까지 좋아서 섹시한 느낌이 강한 여배우인데 대신 차주영은 늦게 빛을 본 만큼 나이가 90년생으로 적지 않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태어난 그녀는 원래는 어렸을 때 무용가를 꿈꿨다고 한다. 하지만 보수적인 아버지는 예체능을 반대하셨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라며 말레이시아로 유학을 권유하셨다고 한다. 결국 차주영은 한국에서 예고 진학을 접고 유학을 갔는데 억지로 가서 싫었지만 막상 가서는 쉽게 적응했다고 한다. 그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 유타 주립대에 진학했고 경영학을 전공하게 된다. 학기 중 한국에서 증권사 인턴으로 근무하기도 했고 순조롭게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며 남은 건 뉴욕에서 금융인으로 살아가는 미래였다. 하지만 유학생 시절 때도 존나 이뻤던 차주영. 유학을 하면서도 캐스팅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무용은 하고 싶었지만 배우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대신 영화는 좋아해서 영화 속 인물로 살아보고 싶다는 가슴 한켠에 갈망은 있었다고 한다. 차주영은 도시적인 이미지가 강했고 그만큼 실제 나이보다 많게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대학생으로 볼 정도였는데 거기에 외모가 화려하다 보니 연예인 할 생각 없냐며 주변에서 많이 부추겼다고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차주영의 아버지는 보수적이셨고 무용도 안 되는 마당에 연예인이라니 당연히 어림도 없었고 완강히 반대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차주영은 더 이상 어리지 않은 성인이었고 이제 자신의 직업 정도는 선택할 수 있는 나이였다. 결국 캐스팅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자신이 참여한 작품을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해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차주영은 반대하실 게 뻔했던 아버지 몰래 홀로서기를 하며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2014년 OCN에서 방영했던 닥터 프로스트라는 드라마에서 단역으로 처음 연기를 했고 이후 여러 회사의 프로필 사진을 돌리며 자신을 홍보했는데 세련되고 화려한 외모 때문인지 알려지지 않은 신인인데도 손호준과 박서준이랑 광고를 찍기도 했다. 그렇게 업계에 알려지면서 배역도 하나 들어오는데 바로 2016년 방영했던 TVN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이었다. 네이버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였고 김고은, 박혜진, 서강준, 이성경, 남주혁 등 라인업이 화려했는데 차주영은 비록 메인 주연 라인은 아니었지만 박혜진을 짝사랑하며 주인공 김고은을 괴롭히는 학교 동기였던 퀸카 남주현 역을 맡았다. 웹툰 원작에서도 훤칠한 키의 교내 퀸카였던 만큼 예쁘면서 도도한 느낌의 캐릭터였는데 차주영의 이미지와 잘 맞는 캐릭터였다. 어쨌든 차주영이 연기를 시작하고 처음 맡은 배역다운 배역이었고 출연이 확정되자 아버지에게 데뷔 사실을 밝히게 되는데 이 사실을 들은 아버지는 위약금을 물어줄 테니 다 그만두고 시집이나 가라며 여전히 반대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차주영은 남은 20대의 시간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데 써보고 싶다며 사정했고 30까지만 해보고 안되면 공부를 하겠다며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때 그녀의 나이 27살이었다. 치즈 인 더 트랩은 최고 시청률 6.9%로 케이블치고는 나쁘지 않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시청자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차주영 또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비중이 큰 조연은 아니었다 보니 크게 이목을 끌지는 못했다. 이후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기녀 애심 역할로 짧은 등장이었지만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최고 시청률 36%까지 기록한 2016년 KBS 주말 드라마 월계수양복점 신사들에서 아나운서 최재현 역할로 얄미운 악녀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작품 활동을 했지만 주연을 맡지는 못했고 비서, 재벌집 며느리, 세련된 전문직들을 맡았는데 데뷔 초와는 달리 출연한 드라마들까지 성적이 좋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아버지에게 약속한 30이 됐고 그럼에도 배우로서 내세울 게 없어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건가? 라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업계의 시선도 그녀를 힘들게 했는데 오디션 현장에서 감독들은 차주영의 배경을 보고 너 공부하던 거 하면 되지 않아? 넌 유학도 했고 돌아갈 곳도 있는데 시집이나 가지 이거 왜 하고 있어? 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소속사 또한 그녀를 알리기 위해 금수저 엄친딸 이미지를 만들어 마케팅을 했다고 한다. 물론 부족함 없이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기에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소위 말하는 금수저나 재벌은 아니라고 한다. 어쨌든 이런 여러한 부분들로 차주영의 마음은 무너져갔고 결국 스트레스로 인해 잇몸까지 다 내려앉을 정도였다고 한다. 연기를 전공하지도 배운 적도 없어 스스로 자신감이 없었고 당시 결과물로는 자신을 배우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웠다고 한다. 하지만 차주영은 돌아갈 곳은 없다는 마음으로 작품을 할 때 잠을 아예 안 잘 정도로 더욱 열심히 하며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았다고 한다. 조연 배우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차주영은 수입이 없었고 결국 경제적으로 힘들어 독립생활을 접고 다시 본가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도 아버지가 예전에 비해 많이 유해지셨는데 차주영은 2017년 저글러스라는 KBS 드라마에서 마보나라는 역할을 맡은 적이 있다. 이때 아버지가 집에서 보나야 라고 불러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2021년 소속사도 한번 옮기게 되는데 김윤석, 김옥빈, 수혜, 유해진, 임지연 등 많은 연기파 배우들이 있던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였다.
확실히 배우고 가수고 소속사가 중요한 건지 이때부터 차주영은 슬슬 풀리기 시작한다. 키마이라라는 OCN 드라마에서 서브 주연을 맡게 되고 극한 직업의 이병헌 감독이 연출한 최종병기 앨리스라는 드라마에도 조연으로 캐스팅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당 작품들 모두 존망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차주영은 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아직 제목을 공개할 수 없는 유명 작가의 작품을 촬영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차주영은 해당 작품에서 조연이었고 이전에 맡았던 역할들보다 비중이 적어 아쉬웠다고 밝혔는데 바로 그 유명 작가의 작품은 차주영에게 날개를 달아준 김우숙 작가의 더글로리였다. 2022년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글로리. 알다시피 더글로리는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됐고 그만큼 출연했던 배우들도 큰 인지도를 얻었는데 임지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전재준과 차주영이 특히나 작품 덕을 많이 봤다고 본다. 차주영은 극중 송혜교를 괴롭혔던 가해자 집단 중 한 명 최혜정 역할을 맡았는데 5명의 빌런 중 서열 사이로 악역이지만 맹한 구석이 있어 짠하면서도 매력있는 역할이었다. 특히 극중 직업이 스튜어디스였고 뭐든 큰 게 좋다는 명대사가 있었는데 파격적인 미드 노출을 하며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된다. 당시 더글로리는 가뜩이나 화제가 높았던 드라마였고 무엇보다 차주영의 미드는 깜짝 놀랄 만큼 컸는데 드라마 엔딩 크레딧에 차주영의 대역이 나왔던지라 이를 두고 노출신이 대역인이 아니니로 뜨거운 감자였다. 심지어 영상 판독가도 이에 대해 분석했고 대역 몸에 딥페이크로 CG를 입힌 것 같다는 결론이었으나 나중에 차주영의 인터뷰를 통해 진짜 사실이 밝혀졌다. 극중 차주영이 맡은 최혜정 역할은 설정상 미드 수술을 했는데 차주영은 그런 미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주영의 몸에 해당 부분만 CG를 입힌 거라고 밝혔다. 그럼 대역 배우는 뭐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또 다른 노출 장면인 욕조씬에서 뒷모습이 대역 배우였다고 한다. 어쨌든 차주영은 그렇게 7년 만에 인생 캐릭터를 만났고 더글로리와 함께 날아올랐다. 더글로리 이후 차주영은 2023년 KBS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서브 주연을 맡으며 확실한 주연 배우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KBS 주말 드라마 치고는 22%라는 낮은 시청률이었고 차주영도 그렇게 크게 이슈되지는 않았다. 그러다 2025년 1월 차주영은 처음으로 주인공을 맡게 되는데 바로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원경이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이자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들을 죽이고 피해 왕자를 차지하는 왕으로도 유명하다. 여태 대한민국의 사극들은 이런 태종에 대해 질리도록 다뤘는데 드라마 원경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종의 부인이었던 원경왕후를 중심으로 재해석한 드라마였다. 뭐 일단 결론적으로 요즘 같은 OTT 시대의 5% 시청률로 그저 그랬고 드라마가 처음 공개될 때는 꽤나 화제가 됐는데 이유는 개연성 없는 노출 장면으로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1화부터 주인공 차주영의 적나라한 미드 노출이 있었는데 더글로리 때는 최혜정이라는 캐릭터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장면이었지만 원경은 해당 노출씬이 없어도 드라마 흐름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저 개연성 없는 노출이라는 비판으로 불거졌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차주영은 해당 장면을 촬영할 때 옷을 입고 찍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해당 노출씬은 제작진이 신체를 완전히 노출한 대역 배우를 써서 똑같은 장면을 다시 찍었고 대역 배우 몸에 차주영의 얼굴을 CG로 입힌 거라고 한다. 처음부터 대본에도 정사씬이라는 설명만 있었을 뿐 노출 수위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었고 차주영은 촬영 전 콘티 단계에서 뒤늦게 노출 수위가 높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차주영의 소속사는 방송 전 해당 장면에 대해 조심스럽게 편집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제작진 측은 꼭 필요한 장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원경은 티빙 오리지널 작품이라 티빙과 동시에 TVN을 통해 방영됐는데 TVN은 15세 관람가, 티빙은 19세 관람가로 차이가 있었다. TVN에서 방송될 때는 15세에 맞춰 해당 노출 장면이 없었고 노출 장면을 보려면 티빙을 통해 볼 수 있었는데 즉 OTT 컨텐츠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여배우 노출을 통해 화제성까지 잡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 솔직히 뭐가 됐든 남자 입장이라 상관없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CG라니 낭만 다 뒤진 것 같다. 참고로 해당 제작사는 이전에 우시왕후를 통해서도 강한 노출 수위로 비판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해당 제작사가 고맙기도 하다. 차주영은 현재 로비라는 작품으로 스크린에서도 처음 데뷔를 했다. 주인공 하정우를 중심으로 기래성 같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차주영 또한 주연 배우로 당당히 자리를 꿰찼다. 장르는 코미디고 무엇보다 하정우가 연출한 작품인데 4월 2일 개봉을 했고 현재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다. 아직 안 봐서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완전 재밌지는 않다고 하며 대체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평이 많다. 이외에도 원경 시즌2가 있고 시스터라는 영화도 차기작으로 예정돼 있는데 아직 많은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장르는 납치 스릴러로 이수혁과 정지소가 출연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로 정지소는 더글로리에서 송혜교 아역을 맡았던 배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작품이 더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2026년에 방영 예정이고 촬영을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된 클라이맥스라는 작품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주지훈, 하지원, 오정세, 차주영, 나나가 출연 예정인데 라인업 조합만 봐도 개꿀잼 느낌이 느껴진다. 오랜 무명기간 동안 포기했을 법도 한데 스스로 이겨내고 꿈을 이뤄낸 차주영. 확실히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배우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자면 요즘 워낙 인형같이 예쁜 여배우들이 많고 나이도 적지 않아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원경아무처럼 자신의 색깔이랑 맞는 배역과 좋은 작품을 만나면 꽤나 고점을 지을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목소리까지 정말 고급진 데다 느낌 있어서 더 독보적인 분위기를 가졌다고 본다. 네, 여러분 너 힘내시고 지치지 말고 오래오래 봐요. 지금까지 차주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뒤늦게 날아오른 만큼 더 높게 날길 바라며 앞으로 그녀의 활동을 응원한다.